방위사업청은 10월 문화의 달을 맞아 충남 보령의 미산초등학교 학생들을 초청해 꿈을 키우는 다파 과학교실을 열었습니다. 국내 방위산업 홍보와 수출 확대를 위한 2016 한국 GCC 방산협력 컨퍼런스가 개최됐습니다. 2016 어머니 장병급식 모니터링단이 지난 10월 12일과 13일 공군 교육사령부와 급식업체를 방문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위사업 현황과 방위사업청 소식을 전해드리는 다파뉴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방위사업청의 대표적인 사회공헌 활동이자 학생들의 꿈과 호기심을 채워주는 제9회 꿈을 키우는 다파 과학교실이 열렸습니다. 보도에 노현지 기자입니다. 방위사업청은 지난 10월 12일 문화의 달을 맞이하여 충남 보령에 위치한 미산초등학교 3학년에서 6학년 학생 34명을 국방과학연구소 본원으로 초청해 꿈을 키우는 다파과학교실을 열었습니다.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방위산업의 중요성과 무기 속에 숨겨진 과학 원리를 소개하며 흥미를 이끌어주는 다파과학교실이 9번째를 맞이했는데요. 이 행사는 접경 지역이나 소규모 학교 학생들을 위해 방위사업청이 진행하는 대표적인 사회공헌 활동으로 오늘은 미성초등학교 34명의 학생들이 그 주인공이라고 하거든요. 함께 만나러 가보시죠. 먼저 국방과학연구소 내 국방과학관 견학에 나섰는데요. 1970년대부터 현재까지 국방과학연구소 주관으로 개발해온 다양한 첨단 무기 체계와 관련 모형을 직접 눈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무기 모형을 바라보는 학생들의 호기심 가득한 눈빛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오후에는 이번 행사를 주관하는 방위사업청이 어떤 기관인지 또 무슨 일을 하는 곳인지 알려주는 시간이 마련됐는데요. 그 후 국방 로봇은 어떻게 만들어지나요? 라는 주제로 로봇 개발을 총괄하고 있는 국방과학연구소 곽기호 팀장님의 쉽고 재밌는 강의가 이어져 로봇에 관심이 많은 학생들의 큰 호응을 받았습니다. 평소에는 그 로봇에 대해 관심도 없고 잘 몰랐었는데 교육 들으면서 로봇이 생각보다 더 가까운 곳에 있는 것 같았고 신기했어요. 되게. 로봇에 대해서 평소에 잘 몰랐는데 이번 기회에 많이 알게 되었고 미래에 로봇에 대해 한번 연구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어서 종이로켓 체험 행사도 진행됐는데요. 방위사업청 대학생 서포터즈인 팔방미인 언니 오빠들의 도움을 받아 종이로켓을 직접 만들고 날려보며 로켓의 과학적 원리를 체험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렇게 꿈을 키우는 다파과학교실의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학생들의 국방과학기술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고 미래의 창의 인재로 성장하는 발판이 되길 기대해봅니다. 상대적으로 이런 기회를 자주 접하기 힘든 접경지대나 소외 지역의 학생들에게 다파과학교실은 아주 의미 있는 체험 행사가 아닐까 하는데요. 방위사업청은 이렇게 지속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펼쳐나가 국방과학기술의 미래인 학생들의 꿈과 희망을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국내 방위산업 홍보와 수출 확대를 위한 2016 한국 GCC 방산협력 컨퍼런스가 개최됐습니다. 국내 방위산업의 기술적 능력과 국산 무기 체계를 널리 알리고 이를 통해 방산 수출 확대를 모색하기 위한 자리 2016 한국 GCC 방산협력 컨퍼런스가 지난 10월 17일부터 5일간 열렸습니다. 최근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방위산업 수출 유망 지역인 중동 지역 국가들을 대상으로 한국의 방산물자가 얼마나 우수한지 직접 홍보하는 것은 물론 방산협력을 증진시켜 수출 시장 교두보를 확보하기 위해 올해로 3번째 개최됐는데요. 이번 행사에는 중동 지역의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쿠웨이트, 카타르 등 4개국 방산 관계자들이 한국을 찾았으며 또한 이 자리에는 방위사업청과 국방부를 비롯해 국내 방산 관련 기관과 외부 전문가들도 대거 참석했습니다. GCC는 걸프 코퍼레이션 카운실, 즉 걸프 협력회의를 뜻하는 말로 페르시아만 인근 아랍 산유국들의 협력 강화를 위해 조성된 지역 협력기구로서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6개 국가가 회원으로 있는데요. 중동 지역의 대표적 경제안보 협력기구입니다. 그런 만큼 GCC와의 협력 관계는
국내 방위 산업의 수출팔로 개척에 교두보가 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인 만큼 이번 행사가 가지는 의미는 크다 할 수 있습니다. 튼튼한 안보와 경제 부흥이라는 한국의 국정 철학에 인식을 함께하고 있는 GCC 회원국들이 한국 방위산업 발전의 역사에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이 시간이 한국과 GCC 회원국 간 방산협력 중진을 넘어서 우정을 쌓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특히 이날에 진행된 컨퍼런스는 국내외 주요 인사의 주제 발표를 비롯해 GCC 회원국에 대한 국내 방산업체의 홍보의 계기가 됐다는데 그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 한국의 방위산업 기술력이 중동 지역에서도 인정받고 이들 국가와의 전략적 협력을 통한 동반 성장을 기대해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국군 장병들의 건강과 영양을 꼼꼼히 체크하기 위해 나선 어머니 장병급식 모니터링단이 이번에는 공군 교육사령부를 찾았습니다. 2016 어머니 장병급식 모니터링단이 지난 10월 12일 군 급식류 업체와 국방기술 품질원을 방문해 군 급식 발전 방안 간담회를 진행하고 13일에는 공군 교육사령부를 찾아 위생 상태를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먼저 청양농협을 찾은 어머니 모니터링단은 장병들의 급식 재료로 사용되는 고춧가루가 얼마나 위생적인지, 안전하게 제조돼 납품되고 있는지 제조 공정을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이어 국방기술품질원 본원에서 열린 원장님과의 간담회에서는 지난 5개월간의 활동을 바탕으로 장병급식 개선 사항을 제안하고 함께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음 날 어머니 모니터링단은 공군 교육사령부에서 조리장과 급식 창고를 살펴보고 직접 병영급식에도 참여해봤는데요. 함께 식사를 하고 장병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군급식에 대한 만족도와 장병들의 의견도 함께 청취했습니다. 구성은 너무 잘 됐어요. 완벽하게 견과류라든지 야채라든지 우유라든지 구성은 잘 돼 있어요. 영양학적으로는 개인적으로는 좋았어요. 참 잘 돼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우리 그 아들들이 부대에서 어떻게 생활하는지 항상 궁금했던 부분들이 조금 좀 해결되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이런 활동을 하면서 아이들이 그 앞으로 이제 급식 부분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개선되는데 반영이 된다면 참 좋을 듯 싶고 좀 굉장히 좀 날카롭게 지켜봤습니다. 이렇게 장병들을 생각하는 어머니의 마음을 담아 안전한 먹거리로 장병들의 건강과 영양을 챙기는 어머니 모니터링단의 활동이 앞으로도 군급식 발전에 큰 도움이 되길 기대해봅니다. 다음은 단신 뉴스입니다. 방위사업청은 방산 수출입 업체들의 수출 입허가와 기술보호 관리 능력을 높이고 불법 유출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2016년 하반기 방산 수출입 심사 맞춤형 교육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11월 23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교육은 22개 업체를 대상으로 방산 수출입 통제제도, 허가 절차에 대한 실무 요령과 기술 보호 체계 구축 등의 내용으로 진행됐습니다. 지난 10월 11일 방위사업청 청렴관에서 2016년 제6회 자체평가위원회가 개최됐습니다. 이번 위원회는 올해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 성과를 점검하고 하반기 가시적인 성과 창출을 위한 추진 방안을 논의하는 등 방위사업 분야의 잘못된 관행을 정상화시켜 사회 전반의 정상화 분위기 확산에 기여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국방기술품질원은 한국데이터진흥원이 실시한 데이터 품질 인증에서 국방기관 최초로 데이터 인증 부문 최고 등급인 플래티넘 클래스를 획득했습니다. 이번에 인증받은 부분은 기품원에서 구축 운영 중인 국방기술정보통합서비스로서 이를 계기로 국방과학기술정보 콘텐츠의 수준을 한 단계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세상의 눈에 비친 방위사업청의 다양한 모습들을 살펴보는 시간, 다파이 미디어입니다. 이번에 만나볼 기사는 파이낸셜 뉴스 10월 12일자에 보도된 신형 호위함 계약 체결과 관련된 소식입니다. 지난 10월 11일 대우조선해양과 해군의 2,800톤급 신형 호위함 FFG-2 2번함 건조 계약이 체결됐는데요. 이번에 계약된 호위함은 길이 122m, 폭 14m, 높이 34m 크기로 최대 속력 30노트의 해상 작전 헬기 한 대를 탑재할 수 있는 함선입니다.
특히 해군 전투함 최초로 수중 방사소음 감소를 위해 하이브리드 추진 체계를 적용시켰는데요. 이는 기존 2,500톤급 FFG-1 호위함에 비해 잠수함 탐지 능력 및 함 생존성이 높아진 것으로 2020년 말까지 건조돼 해군에 인도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다파인 미디어였습니다. 방위사업청에서 사회공헌 활동으로 진행하고 있는 다파 과학교실이 벌써 9회째를 맞이했네요. 상대적으로 체험 기회가 적은 접경 지역이나 소외 지역 학생들에게 무기 속 과학 원리에 대한 흥미를 심어줬는데요. 덕분에 학생들의 방위 산업에 대한 관심이 날로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 방위 산업의 발전은 바로 이렇게 자라나는 어린 친구들의 꿈과 희망에서 시작되지 않을까 하는데요. 그런 점에서 다파 과학교실은 방위산업 미래에 있어 의미 있는 행사일 겁니다. 앞으로도 방위사업청은 미래를 바라보며 다파 과학교실과 같은 사회공헌 행사를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인데요.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다파 뉴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